자, 밑에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원칙은 자기 농업경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래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소유농지를 자, 소유한 농지는 소유자는요. 자, 아래 박스의 사유가 해당이 되면요. 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그 세대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안자에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분을 해야 되냐면 자, 먼저 박스 1번 가시면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나 농지개량, 질병 등 아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지역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하지 아니하겠다고 시장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소유농지를 농지 소유하는 사람은요 농업경영에 계속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용하지 않거나 하지 아니하겠다고 시장구청이 인정하거나 아까 우리가 농지를요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자, 예외적으로 농지를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는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요. 자, 8년 이상 농업 경영 한자가 이농한 경우에도 이농 당시 소유농 중에서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자가 농지 소유할 때는 이 소유 상한은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 있죠?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시장구시장이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반드시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이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처분 의무가 발생할 때는요.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 있죠? 모든 면적을 다 처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만 이거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밑에 가시면 거기 4번에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다는 거죠. 이때는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 위에 3번 가시면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몇 년 내? 2년 이내 허가나 신고를 했는데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농지소유자가 이 1년 처분 의무 기간 내요 대상 농지를 처분할까요? 처분 안 할까요?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안 한다거든요. 그러면 처분 의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시장구수 우청량이 6개월 있죠. 자,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까 처분하세요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처분 명령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농지소유자에게 명령한다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시장구청은 처분 의무 기간에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게 몇 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6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 시장구축시장은 아까 앞에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유가 발생하면부터 몇 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까? 1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이 농지소유자가요 이 처분 의무 기간 내요 처분되는 성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자 다음 박스에 해당하면 그 처분 의무 기간 전날부터 자 3년간 처분 명령만 유예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가 아까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내? 1년을 처분해야 되고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안 하면요 6개월 내 처분 명령 할 수 있거든요. 시장구청장이. 자, 근데 농지소유자가 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자 자기의 농업 경영에 만일에 계속 이용하겠대요. 그럼 이때는요 명령에 대해서만 명령할 3년간 처분 명령에 대해서만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하면 6개월 내 처분 명령합니다. 그러면 자 6개월 내 만약 처분 명령 받은 농지소유자는요 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처분하려니까 처분이 잘 돼야 안 돼요? 처분이 잘 안 돼서 내 농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했는데 처분이 안 되니까
제 농지를 좀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때 매수 청구는 상대방은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한국 농어촌사에 할 수 있는데, 이때 농어촌사는요 매수 청구 받게 되면요 매수해주는 가격이 있죠. 가격은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데, 자, 이 농지가 실제 거래된 가격이요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요 이때는 더 낮은 실거래가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3번에 매수 청구 있습니까? 그럼 농지 소유자는 자, 처분명령 받게 되면 이때는 누구에게? 농어촌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농어촌사는 매수 청구 받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원칙은 어떤 가격?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간적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으면요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소유자가요 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까지 처분을 하지 안 한다는 거죠. 처분도 안 하고 매수 청구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시장시장이요 자,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이행 강제금은요 밑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시장시장은 처분 명령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지역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요 부과하는 기준 있죠. 기준은 자, 감정가 있습니까? 자, 또는 개별 공시지가 있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높은 가격이 있죠. 높은 가격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국정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부가 징수한다는 뜻을 받으시 문서로서 계고 알려야 되고요. 그럼 시장군수장은 최초 처분 명령을 한 날을 기준하여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몇 번? 매년 1회 반복 부가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장이요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자, 뒤늦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뒤늦게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시장시장은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서는 징수를 해야 됩니다. 4번 있습니까? 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도 제기 안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시장이 강제징수합니다. 자, 우리 354페이지 가시면요 12번 문제 보시면요 지금 농지법상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보였죠? 자, 1번에 농지 소유자가 아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해야 되죠. 근데 농지 소유자가 지금 선거에 따른 공직침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요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해야 될까요? 면제될까요? 처분 의무가 이때는 면제됩니다. 자, 이번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소유농지 처분을 다 처분해야 되죠. 아까 소유상한 초과 3가지 경우, 이 경우에는요 소유상한을 초과한 면적만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아까 농지 소유자가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내 처분해야 됩니까? 1년 내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처분 의무 기간은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돼요. 단 4번에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면제될까요? 자,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는요 본인이 질병 걸렸다 하더라도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처분해야 됩니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안 받고 질병 걸렸으면요 이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되거든요. 근데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자는요 이때는 2년 지나도 착수 안 하면 이때는 반드시 처분해야 됩니다. 자, 5번에 자, 그럼 농지 처분 명령을 위반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때는 농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농지 처분 명령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 시장구시장은요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됐죠? 감정가 또는 개별 공시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20%가 아닙니다. 농지 가액이란 말은 공시지가 20%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바뀌었습니다. 이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자, 우리 문제집은 356페이지 펴두시고요. 자, 농지의 이용 파트 가시면요. 자, 우리 농지의 이용 파트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딱 두 개거든요. 자, 농지의 대리 경작 아니면 임대차거든요. 223페이지 하나 있습니까? 자, 농지 소유자가요. 자, 본인의 농지에서 농사를 경영을 안 해요. 그러면 농지 소유자가 본인의 농지를 임대차를 주는데 임차인도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신 농사를 경작할 자 있죠. 이들을 지정하는 것을 바로 대리 경작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대리 경작자도 자, 이거 지정을 누가 하는가 하면 시장구청장이 다 본인이 직권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는 대리 경작할 자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 농지 있죠. 농지에 대해서는 유효 농지 있습니까?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하는 농지 있죠. 유농지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한 농지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단 말은요. 그럼 어떤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냐면, 자, 박스에 1번 가시면요. 지력 정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한 농지 있습니까? 자, 이번에 연작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작목이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지력 정진이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한 농지 있죠. 그래서 유유농지의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는데, 단 땅의 지력 정지를 한 휴경농지 있죠. 자, 휴경농지에 대해서는요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농지나 협의를 거친 농지나 농지에 타 용도로 시장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구청이요. 자,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으로서 대리경작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시장구청이 대리경작자 지정할 때는요. 자, 다음에 해당한 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자, 박스 가시면 다음에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받고 처분된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있죠. 이 사람은 왜 대리경작자가 될 수 없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논에서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서 농사 지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처분 명령 받고 처분된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있죠. 그리고 농지법에 따라 징역형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냐고 확정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자, 농지법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거나, 자, 농지법에 따라 선고해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거나, 농지법에 따라 벌금형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있죠. 이 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 경작자를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시장구청은요 대리경작자 지정하기가 곤란하게 되면 생산자 단체나 학교 그 밖에 농지를 경작한 자를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요 대리경작자를요
자, 지정하려면요. 이거 지정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정 예고를 하게 되면요. 자,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요. 지정 예고일로부터 10일 있죠.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까? 시장 신청은 대리경자 지정하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지정 예고를 해야 되고, 대리경자를 지정하면 농지 대리경자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지정 동의서를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 군수국시장의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 예고 받은 날부터 며칠 내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자, 시장 시장은요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의가 없어가지고요 대리경약자를 지정하게 되면요, 이 대리경약자는요, 자,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면요, 자, 대리경약 기간은요, 이거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하는 기간인데,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 3년 한데, 앞으로 대리경약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면, 대리경약자는 수확량의 얼마를? 수확량의 100분의 10 있죠? 100분의 10을요, 자, 대리경약 농지에서 경약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요. 반드시 해야 되고,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곤란하기 하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공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요,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을 하려면 경작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대리 경작이 끝난 후에는 경작자 지정 중지를 시장시청에게 신청해야 되고, 신청받은 시장시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정 중지를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 민법에서 뭐 우리 임대차 있죠. 임대차 기간 끝내기 몇 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우리 계약 해지하자 조건 명의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보통 6개월 정도 안 걸립니까? 우리 농지법에서는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이거 농지 임대차도 나와야, 대리경약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전까지 이거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225페이지 보시면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있습니까? 자, 우리가 농지 임대차라는 것은 지료를 받는 거고요. 사용대차 있습니까? 사용대차라는 것은 다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농지법에서 임대차하고 사용대차 있죠? 이거 밑에 가시면 그 계약하는 방식 있죠? 계약하는 방식은 원칙은 서면계약 원칙입니다. 우리 농지법에서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의 원칙이라고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은요, 농지 소재지 하나는 시구 업무량부터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게 되면요, 그날로부터 그 다음 날로부터 임대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갑이란 농지 임대인이요, 자, 을이란 임차인하고 우리 농지법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계약이 서면계약이 원칙인데, 만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등기가 없어요. 그럼 해당 농지를 인도받고 시구민장으로 확인받고 나서요, 해당 농지를 인도받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은 발생하는데, 자, 만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대인이 본인의 농지를 A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임대인의 농지를 취득한 A 있죠. A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3번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농지법에서 임대차 기간이 있죠. 자, 임대차 기간은 원칙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최소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고, 자, 임대인은 임대인의 질병이나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예하면 적용할 수 있고요. 자, 임대인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종전의 임대차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걸 일명 묵시갱신이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농지법에 위반된 양식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강행균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농지법의 임대차 균형도요. 우리 문제집 356페이지 보시면요, 20번에 자, 농지법상 농지의 대리경약 있죠? 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보는데요. 1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유농지에 대해서 그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받아 이거 지정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대리경약자는 자, 수확량의 얼마를? 수확량의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을 대리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 수확일로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이내 토지 사용료로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이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시장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한테 경작자 지정을 예고를 해야 되고, 자, 대리경작 기간은요, 따로 정함이 있으면 따로 정하는 기간인데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 3년으로 하고, 자,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을 하려면 경작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지정 중개할 것을 시장구청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4번 가시면요, 유유농지 대리경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거는 1번에 지력 정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죠. 아까 대리경작은 어떤 농지에 대해서만? 유유농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지 휴경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유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대리경작 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아까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죠. 자, 3번에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계열하는 경우 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시장구청이 있죠. 자,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은 따로 정할 수 없는 겁니까? 대리경작 기간은요, 따로 정함이 있으면 따로 정하는 기간을 하고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하는 겁니다. 자, 5번에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 대신할 경작자는 지정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대리경작자는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 있죠? 임차인 대리해서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359페이지 8번 문제 있습니까? 자, 이건 농지 임대차에 대한 문제인데요.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이번에 임대차 계약과 무상 사용은 구두계약, 서면계약.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단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농지 소대지 관할하는 시구민자한테 확인을 받고 인도받게 되면 그날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효력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은 몇 년? 3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단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 한다는 거죠. 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최소 몇 년? 3년으로 약정된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임대인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조건 변경하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이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26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유학집 227페이지 가시면 여기 농업진흥적 있습니까? 자, 우리 농지보전 파트에서 잘 나오는 게 농업진흥적하고 농지천용 나올 텐데요. 자, 먼저 농업진흥적은요, 자, 이거 지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요, 자, 농지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 아래 구역으로 구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는 거죠. 지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자, 농업진흥지역은요, 자, 농업진흥구역과 자, 농업보호구역 두 개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박스에 보시면 자,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자, 아래에 대한 경우로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 있죠.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고, 농업보호구역은요, 자, 위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그 대상 지역 있죠. 대상 지역은 지금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대상지역 중에서 이 녹지지역 중에서는요, 어느 녹지는 제외되면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광역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지역 맞아요. 근데 우리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자, 이제 2번 가시면 지정절차는요, 시도지사가 자, 농업진흥지역 지으려면 시도, 농업이나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시민의 심의를 거쳐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시도지사가 이거 지정하려면요, 심의를 거친 후에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승인받아야 됩니다. 농업진흥적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은 누가 했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자,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누구로부터 승인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농림부 장관이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승인을 하려면요, 자, 농업진흥지역에 자, 만일에 계획관리나 녹지지역이 만일에 포함되면요, 승인을 하기 전에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요? 국장과 협의란 걸 해야 됩니다. 밑에 2번 있습니까? 농림부 장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면 승인하기 전에 누구와?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해지하려는 때는요, 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청취 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228페이지에 자,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자는 있습니까? 자, 아까 농업진흥지역은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 개로 구분된다고 했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서는요, 자, 농업생산이나 자,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농업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란 밑에 박스 가시면 농작물을 경영하는 행위 있죠. 다른 생식물을 재배하는 행위, 그 다음에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행위나 축사, 곤충사육사 설치하는 행위나 퇴비장, 농막이나 간이 저장고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 개량이나 농업용수 개발 사업 시행하는 농업생산이나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자,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행위도 허용되거든요. 농업진흥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떤 행위는 허용되냐면, 먼저 1번에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이나 연구시설이 있습니까? 설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다만 농업진흥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단 미고개, 건조, 보관, 가공시설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미만만 허용이 되고요. 이번에 연구시설은요, 그 부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회관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 같은 것들은요,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 4번에 농업인 주택 있습니까? 그건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부지 면적이 총 한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 주택문 허용이 됩니다. 자 4번에 국방이나 군사, 하천, 제방 등 국토보존시설을 설치하거나 문화재 보수, 복원 이전, 매장문화재 발굴행위나 도로, 철도 그 밖에 공공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이 되는 행위인데, 자, 농업보호구역은요, 농업진흥구역보다요 규제가 더 약하거든요. 보호구역이.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방금 봤던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다 허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 있죠, 소득 증대에 필요한 아래 시설도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자 관광농원 있습니까? 관광농원은 보호구간에서 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 허용되고요. 자 주말농원 있습니까? 농업보호구간에서 3천 미만일 때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 발전소 있습니까? 농업보호구간에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 허용되고,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독이나 일종근생, 이종근생 중에서 다만 일반이나 골프선수장, 단란주점을 제외한 안마시수는 제외한 이종근생은 그 농업보호구간의 부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허용되고, 자 우리 일종근생 중에서 공중화장실이나 정수장, 양수장은요 보호구역 안에서 부지 면적이 3천 미만일 때는 이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이거 물어볼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자. 자 우리 362페이지 가시면 문제집은요, 그 농지보존 파트에서 농업진흥지역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이번에 시도의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의 대상지역은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되는 거죠. 아까 농업진흥지역은요 특별시만 제외되는 겁니다. 광역시는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자 3번에 그럼 시도의사는요 아까 누구로부터 승인받아야 돼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농업진흥을 시행하는데, 자 농림부 장관이 자 녹지나 계획관리적이 포함되게 되면 그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누구와? 국장과 협의해야 되고, 자 농업진흥적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요 한국농업총사에 해당 농지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364페이지 보시면 5번 문제 있죠. 5번 문제, 이게 뭐냐면 우리 요약집 228페이지 하단에 있는 농업보호구역 있죠. 안에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거 물어보고 있죠. 이게 그 요약집 228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단독주택은 아까 부지가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말고 단독주택요,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단독주택은 부지 안에서 1천 미만일 때는 허용해 줍니까? 자 아까 이번에 일종 건설 중에서 양수장이나 정수장은요 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 미만일 때만, 오른쪽 위에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어디 찾았습니까? 공중화장실이나 정수장, 양수장은 부지 면적이 3천 미만일 때만 허용해 줍니다. 자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농원은 부지가 2만 미만, 주말농원은 3천 미만일 때만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일종 건설 중에서 일용품 소매점 있죠. 그건 1천 미만일 때만. 단독주나 일종 건설 있죠. 일종 건설에서 뭐만 3천 미만이고, 공중화장실, 정수장, 양수장
이런 건 3천 미만이고 그 외 나머지는 일종 건생은 1천 미만이에요. 자, 우리 229페이지 가시면 자, 박스 3번에 이제 저기 농지 천용의 제한 나와 있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농지법 용어 배울 때요. 자, 농지 천용이란 자, 농지를 농작물 평작이나 다른 생식물 재배 외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있죠? 저희가 농지 천용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농지를요. 지목이 대로 사용하는 것을 바로 농지 천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농지를요. 농지 개량 시설 부지나 농축산물 생산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천용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까 농지 개량 시설 부지나 농축산물 생산 시설 부지도 결국 농지였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농지 천용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농지 소유자는요. 원칙은 농지 전용할 때는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이때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로부터?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허가 안 받느냐면 자, 박스에 1번 가시면 지금 다른 법률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농지 전용 협의를 이미 거쳤거나요. 자, 이번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적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협의 대상에서 자,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있죠? 이게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전용하는 경우나 자, 3번 가시면 지금 농지 전용 이미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나 자, 4번 가시면요.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나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냐고 불법이 있죠. 자, 불법으로 개간한 산림을요. 다시 뭘로? 불법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있죠. 이게 허가나 신고 안 하고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가지고 농지를 쓰고 있다고요. 다시 이걸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다 보니까 이때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가시면 하천관리법에 따라서 지금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받고 농지 형절 변경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는 이때는 농림부 장한테 허가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단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이나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말은 전용 허가받은 농지의 위치 있죠. 위치를 동일한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있죠. 자, 이것도 중요한 사항을 보거든요. 이때는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지 전용은요. 허가는 농지 전용하는 농지 소유자가 원래는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받아야 되는데 일단 농림부 장관이요. 자, 면적에 따라서요. 농지 전용하려는 면적에 따라서 허가상을 위임을 해놨는데 이때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의 권한을 시도나 시장에게 위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진흥적 안이 있습니까? 농업진흥적 안에서 전용하려는 면적이 3천 미만일 때는 허가권을 누구한테? 시장우수체에게 3천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한테 위임해놨고 농업진흥적 밖에 농지를 전용할 때는요. 그 전용한 면적이 3만 미만일 때는 누구에게? 시장우수체에게 3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을 위임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가시면 거기 전용 허가 등에 취소할 텐데요. 앞으로 농림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순양은 전용 허가 또는 타 용도 일시 허가 받았거나 농지 전용 신고 타 용도 시장 신고를 한 자가 자, 아래 해당하면 그 허가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초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나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자, 다만 7번에 해당하면
그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냐면, 자, 7번 가시면요, 박스에 전용 허가 받은 자가 관계, 만약에 전용 허가 받고 나세요, 허가 받은 사항대로 전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용 허가 받은 농지 소유자가요,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허가해 준 농림부 장관이나 시장수장이 당신 전용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전용했으니까 공사 중지해라, 이거 명령했거든요. 근데 공사 중지 명령을 이것도 위반했어요. 공사 중지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7번 있습니까? 앞으로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하고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는요,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농림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수에게 다시 승인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양을 이용하시면, 자,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있죠. 그러면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은요, 이게요, 농지 전용하는 그 면적이 좀 규모가 적거나 경면상일 때는 신고하면 되거든요. 이때 신고는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은, 자, 밑에 보시면 농업인이나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수산물 유통관공시설 있습니까? 이런 부지로 추정할 때는 허가받는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되고, 자, 농지를 어린 놀이터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로 전용할 때도 이거 신고하면 되고, 3번에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이나 양어장, 양식장 등 업용시설 있습니까? 부지로 전용할 때도 이때는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231페이지 보시면 이때 농지 전용 신고 대상 규모 있습니까? 신고 대상 범위와 규모는요, 자, 지금 농업진흥적 밖에 농업인 주택을요, 무주택 세대주가 설치할 때는 그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 설치할 때는 농지 전용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과 법인이요, 농업용 시설 있죠, 설치할 때는요 신고 대상인데, 단 신고 대상은 농업인 세대당 얼마 이하할 때만, 1500 이하할 때만, 법인은 7000제곱미터 이하할 때만 신고 대상이에요. 자, 농업지역적 밖에 설치는 축산업시설일 때는요, 농업인은 축산업시설은 세대당 1500 이하고 법인은 7000 이하입니다. 자, 농업지역 밖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때는 농업인 세대당 3300 이하고 법인은 7000제곱미터 이하할 때고, 자, 우리 농업진흥 밖에요, 어린 놀이터나 마을회관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시설 때는 이거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인데, 어린 놀이터나 마을회관은 면적이 있다 없다?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자, 만일에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요, 자, 이때 미리 허가권자하고 협의만 하면 허가받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요, 농지 전용할 때 농림부 장관하고 미리 뭐만 하면 돼요? 협의만 하면 허가받는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232페이지 가시면, 자, 그게 이제 농지에 타용도 일시사항 나올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자, 농지를요, 자,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후에 일정 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하는 자는 원칙은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때 허가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되는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이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은요, 4가지 목적 일도로 사용할 때는요,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자,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주에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단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는요 이시 사용할 때는 시장 유치장과 협의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농지를 소유하는 농지 소유자가 타 용도 이시 사용할 때 허가 대상 있죠. 이시 사용 허가 대상은요 자 박스에 가시면 1번에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때 오른쪽에 이시 사용하는 기간은 몇 년 이내? 7년 이내고 이번에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 설치하거나 부대시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도 사용할 때는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간은 몇 년 이내?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냅니다. 그리고 3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속가 강물을 채굴하거나 4번에 전기사업 영역이와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용할 때는요 이때 이시 사용하는 기간은 몇 년 이내? 5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농지를요 자 지금 간이 처리시설로 이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바꿔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자는 허가받고 나서 이시 사용하는 기간은 몇 년 이내? 7년 이내고 그리고 자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시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기간은 몇 년? 주목적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이고 자 농지를요 농지에서 자 토속가 강물을 채굴하거나 자 농지에다가 태양광 설비 있죠. 태양에너지 설비 이거 설치하는 자는요 이시 사용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바꿔야 되는데 이때 이시 사용하는 기간은 몇 년 이내? 둘 다 5년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농지 타 용도 이시 사용 신고 대상이 있죠. 신고 대상은요 자 농지를 만일에 썰매장이나 자 지역 축제장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이시 사용하려면 신고하면 되거든요. 이때 신고도 시장시장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썰매장 지역 축제장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밑에 상한가 있습니까? 그래서 농지의 타용도 이시 사용 신고 대상은요 농지를 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 등으로 이시 사용한 자는 대통령 연호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한 법에서 일정 기간 6개월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 소유권으로 시장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요 전용하게 되면요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은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자 전용하려는 목적이 좀 경량 목적일 때는 신고하면 되고 농지 전용한 자가 주무장관이나 지자체일 때는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협의한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요 지목이 대로 완전히 바뀐다고요. 그러면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농지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기존 농지 면적이 감소하게 될 거고 자 우리가 농지를 타 용도 이시 사용하는 자는요 원칙은 4가지 목적 때는 허가가 돼야 되고 단 농지를 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 등으로 사용할 자는 신고하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이 기간만 사용한 후에 그러면 자 기존의 농지 면적이 감소할까요? 감소하지 않을까요? 원상복구 시키니까 농지 면적이 감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지부에서는요 자 앞으로 농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요 자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농지 보전 부담금은 왜 납부시키냐면 자 우리가 농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그 농지를 대체할 새로운 농지 있죠. 대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인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농지 보전 부담금은요 이걸 누가 납부하는 거냐면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하거나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자들은요 농지 보전 부담금 이거 납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농지 타 용도 시사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는요 농지 보전 부담금 이거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납부시키는 돈을 바로 농지보전 부담금이라 부른다고요. 그러면 자,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 관리, 조성을 위해서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을 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한 자에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 납부해야 되냐면 자, 박스 1번 가시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자나 자 4번 가시면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조정한 자나 6번에 농지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조정한 자 있죠? 1번, 4번, 6번 가시면 그러면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반드시 보존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박스 안에 보시면 타 용도 시사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는 그 납부한 자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타 용도 시사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는 보존부담금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존부담금에서는. 자 이제 2번 가시면 농림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수리할 때 보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 장관이나 시장군수장이요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한테요 그럼 네가 미리 보존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내가 허가나 신고해 줄 거라고 조건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 보존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지 개별 공시지가 범위에서 대통령 요구하는 부과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한 기준을 하되 부과 기준은 다음 구분에 따르는데 농지 전용 허가 받는 자는 부과 기준이 언제이고 허가를 신청한 날이고 농지 전용 신고하고 전용한 사람은 부과 기준 1위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고 이번에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 전용한 사람은 대통령령 정한 날의 부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부과 기준일은요 허가 받는 경우는 언제고 허가 신청한 날 신고한 사람은요 신고서를 접수한 날 협의를 거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이 부과 기준입니다. 그럼 농지 보전 부담금의 부과 금액은요 부과 기준이 현재 농지 보전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있죠. 그 제곱미터당 금액은 왜냐하면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전용 면적을 곱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으로 이거 부과 금액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전까지 이거 납부해야 되는데 농림부 장관이 보전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간까지 내지 않게 되면 납부 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 기간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해야 되는데 이 독촉장을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 보전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감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집요 365페이지 오시면 (6번) 문제 있습니까? 365페이지 6번. 자 이게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거 물어보겠죠? 자 이번에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도 전용허가 받아야 되죠. 협의를 거친 농지는 전용허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용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원칙은 허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원칙은 농림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고 농림부 장관이 그 면적에 따라서 허가권을 위임을 해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에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요 허가 받을까요? 신고하면 될까요?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시장주택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4번에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농림부 장관과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전용 허가 받지 않고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주무장관의 지자체장이 농림부장관으로 이미 협의했다고. 그리고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에 자 농지를요 간이 농업용 시설의 용도로 전용해요? 일시 사용해요?
이 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주택에 신고합니까? 허가 받습니까? 아니 농지를 간이 농업용 시설로 이 시 사용하는 자는 아까 허가 받았어요? 신고해야 돼요? 타 용도에 사용할 때는 썰매장 지역 추진할 때는 신고한다고요. 근데 간이 농업용 시설로 이 시 사용하는 자는 허가는 받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보존 부담금은 납부해야 안 해? 보존 부담금 납부 안 해도 돼요? 허가는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보존 부담금은 납부는 하지 안 나는 겁니다. 자 7번에 자 바로 밑에요. 지금 농지법상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이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받지 아니하고 불법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요 전용허가 받아야 되죠. 이건 전용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허가 받지 않아야 되고, 자 농지를요 지금 토목 공사를 위해서 채굴을 위해서 전용해요? 일시 사용해요? 자 농지를요 토속과 강물을 채굴할 목적으로 일시 사용한다고요? 하는 자는 신고할까요? 허가 받을까요? 시장주택에 다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주택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농림부 장관은 전용 허가하려는 경우 보존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아까 농림부 장관이나 시장청이 농지 전용 허가 반려한 자에게 네가 농지 보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입하면 내가 허가해 줄 거라고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에 만약에 전용 허가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명령을 이것도 위반했어요. 전용 허가 받은 사람과 다르게 전용해가지고 다시 시장구청이 복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공사 중지 명령을 이것도 위반하죠. 이때는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때는 반드시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초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중지 명령도 위반했다고요. 이거 중지 명령도 위반하면 이때는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100%. 우리 농지법 전용하고 이 파트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너무 깊은 내용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헷갈린다고요? 여기가 좀 대단히 헷갈릴 거예요. 아까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그 행위 허가하고 아까 농지 전용 신고 대상, 허가 대상이 좀 다르거든요. 규모가. 그 때문에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우리 팀에서 자주 나온 건 아니고 그 파트는요. 아주 가끔씩 한 번씩 나왔으니까요. 저 8달 수업은 여기까지 끝낼 거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동영이죠. 동영 과정이니까 뭐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문제를 사실 문제 보내드리면 아마 그걸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공지를 못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첫째 시간에 그 문제를 풀고요. 한 50분 동안 풀고 나머지 3시간 정도는 제가 해설하는 과정 해서 9월달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네. 뭐 다음 주 작년에 문제 풀어보신 분들 작년 문제 뭐 참고하겠다고 보시더라 하더라도 문제를 다 바꿨거든요. 작년 문제 보시더라 하더라도 또 문제를 보신다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문제를 다 바꿨으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동영과정 해가지고 뭐 수업 시간이야 그런 건 확인하십시오. 네. 하시고 다음 주는 동영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 수업 때 뵙겠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